네, 안녕하세요. GDN 코리아의 남혁구 기자입니다. 로컬 오토메이션 권호혁 이사라고 하고요. 기존의 AI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몸이 있어요. 피지컬 AI가 넥스트 AI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스스로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정말 우리 공상과학 영화처럼 뭐 터미네이터죠. 네, 그것처럼 이제 걷잡을 수 없겠다고 보고요. 언제쯤 되면 좀 일반 사람도 이런 거 좀 활용하거나 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전 이제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개발된 게 최근 2년의 개발 속도가 과거의 20년을 앞지른다고 해요. 실제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게 앞지른 거 핵심은 AI가 들어옴으로써 그 시간 20년이 2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앞으로 5년 내에는 정말 상당 부분의 사람이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될 거고 실제 우리가 피부로 생활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공장에서도 막 옆에서 그렇죠. 로봇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냥 본인 일상에서도 좀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식기 세척기가 있고 막 이래도 내가 넣어야 되니까 네. 내가 직접 결국은 그거를 설거지로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것도 당연히 될 거고 로봇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ROI라고 해서 돈이 되는 곳에 먼저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 중에 돈이 쉽게 많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지금 고임금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먼저 투자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기세척 사람이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잡아서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실은 그 노동의 가치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많이 나온 거니까 주식 트레이딩, 변호사분들의 어떤 기초 어떤 법률 해석, 그 다음에 뭐 의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들에 대한 뭐 판독,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일이면서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로봇이나 이렇게 투입이 될 뿐이고 그런 것들이 기술로 따지면 사실은 다른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100%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어떤 시점이나 이 투자 대비 아웃풋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직업이 없어진다거나. 저는 이제 뭐 이게 저도 이제 그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런 발표나 이런 걸 할 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없어질 거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리고 AI는 누가 합니까? AI는 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블라블라 해서 대체되는 것만큼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도 계속 이 트렌드를 보고 흐름을 보고 피지컬 AI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AI가 사람에 대체되는 거는 사실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1, 2, 3, 4차 혁명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이 늘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유지된 적이 있나요? 근데 사실 그게 보면 좀 애매한 게 지금 저희가 뭐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직업도 늘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아직도 야근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아직도 업무가 많고 주 뭐 5일 6일째에서 5일째로 바뀌긴 했지만 일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그거 와닿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혹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실제 한국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AI의 어떤 수준과 산업 로봇 생각을 봤을 때 한국은 그러면 주 며칠째가 맞냐? 통계적으로 했을 때 주 4일째가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4일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 5일을 하고 있냐? 네.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돈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는데 주 4일 시키지 않고 주 5일 시키면 퍼포먼스가 더 나올 텐데 왜 굳이 주 5일을 해도 되는데 주 4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결국은 누가 쓰고 누가 업무를 시키냐에 달린 거네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주 4일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 5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흔히 제조업에서 보면 물건을 10개만 만들면 되는데 토해서 12개, 20, 뭐 15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재고로 쌓여요. 그죠? 오히려. 그렇죠. 이게 근데 재고가 쌓이는데 그죠? 재고가 쌓이면 이거를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류비도 들어가고. 물류비도 들어갈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렇게 물건이 나오면 사실 재고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한 비용들이 더 추가돼요. 아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경쟁력이 더 악화되는 거고요.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업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적정량의 물건을 갖고 와야 되지 무조건 쌓아놓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요는 과잉 생산이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고 경쟁력이 약화된 거는 구매력을 감소시킬 거고 이 구매력이 감소된 거는 쉽게 말해서 물건을 못 사니까 더 많은 생산을 못 하게 될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노동이 좋은 게 아니라 궁극에 봤을 때 이런 이 체인을 돌려보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적절하게 줄여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이러면은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그 노동하시는 분야, 사업하시는 리더 이런 분들이 좀 더 고민 훨씬 많이 하시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그걸 하나의 트렌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다만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 AI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주체가 없어요. 그 시키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은 사실 사용자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AI 여기서 사용자는 AI를 쓰는 사람입니다. 사용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왜 사용하는 것들을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AI 도입해서 인력을 좀 많이 줄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정부나 이런 데서 좀 견제해야 된다 이것들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기술로만은 이거를 없어지고 생기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생기는 건 있겠죠. 생기는 건. 근데 사실 저는 양으로 보면 100개가 없어지고 10개가 생겨. 그럼 이게 생긴 건가? 90개가 90개가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지금 100개가 없어졌는데 언제 생길 거야 도대체? 바로 생기나요? 쉽지 않죠. 네. 10년 뒤, 뭐 5년 뒤, 짧게는 5년 뒤 생긴다고 할 때 그 잡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잃었어요. 제가 그 새로운 잡을 찾나요? 다른 사람이 찾아요. 그걸 새로 또 배우려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그 순간에 바라보는 어떤 노동자나 혹은 사람이 왔을 때는 내 일자리는 그러니까 내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줄어드는 추세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줄어드는 거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약속이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그렇다고 다 경력사원만 뽑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그러면 다 경력사원이 다 없어지죠. 그럼 신입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이걸 어쨌든 그 기술은 발전했지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이 노하우를 체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번외 얘기지만 제조업도 이런 전문가 AI를 하는 이런 회사라든가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부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업을 하는 AI 건설 쪽에 하는 AI 분하고 협업을 했어. 그 공장을 어떻게 세팅하고 빠른 시간에 짓고 뭐 했어. 잘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내부 담당자가 이거 다 좋은데요. 공장을 이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1cm만 옮기면 안 되나요? 이런 요구사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AI나 이런 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내가 내부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난리지나 이런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AI에 협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돌아가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제조업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뭐 아까 좀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AI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슬픈 얘기지만 불가피한 거고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AI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AI는 하우 측면을 잘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 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그런 것들에 AI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일을 더 찾아가고 생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고 네. 그에 따라 시대의 흐름도 바뀌어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서로 좀 그렇죠. 공동으로 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있는지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농담으로 그런 상상하는데 모든 인간이 노동에 해방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 근데 결국에 점점 더 이제 1인 뭐 핵개인 시대 이런 것도 책도 나오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전체 어떤 시스템을 꾸릴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죠. 남 기자님은 남 기자님 이름을 걸고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맞지만 내 개인 역량과 이거는 AI를 써서 엄청나게 내 개인 역량은 발전을 할 거고 이게 하나의 1인 기업이라고 말하기 회사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슈퍼 뭐 개발자들은 AI를 쓰면 뭐 얼마큼 좋아졌어요? 그러면 뭐 30배, 50배 좋아졌다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직원 30명 두고 일하는 거예요. 그 1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30% 좋았다고 얘기한대요. 슈퍼 개발자들은 30배, 50배 좋아서 너무 좋다 그런대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줄겠지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주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의 어떤 영역들이 새롭게 생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좀 먼 미래가 좀 약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면서 워라밸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좀 지키면서 사시는 거고, 그렇죠.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여러 능력 사용해서 엄청나게 또 성장하시고. 뭐 불을 축적하시겠죠. 아, 근데 여기서 약간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과 아까 그 뭐 30배, 50배 얘기했고 누가 30% 좋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똑같은 AI를 줬을 때 이미 격차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맞아. 능력이 한 2배라고 칠게요. 그때 2배고 곱하기 얘는 30배가 되고 60배 되고 이분은 곱하기 1.3이 되고 격차는 알겠죠 이제. 부의 차이는 나요. 차이가 엄청. 그러니까 진짜 정말 뭐 몇 분이 뭐 호화 저택에 우리 영화에서 보는 불안하니까 경호원 두고 몇십 명의 경호원 두고 이런 좀 약간 웃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AI 피지컬 AI가 자율적으로 학습해서 진화해요. 그러면 그 속도는 또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만은 저는 막을 수 없다. 사회적이라든가 이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부의 재분배 뭐 이것까지 갈 건 아니지만 빈부격차는 월등히 벌어질 거다. 를 전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뭐 지금처럼 뭐 오히려 뭐 힘들게 일어나 노동에서 이런 거는 벗어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AI에 따른 앰플리피케이션이 확연히 일어날 것이다.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생각이 중요하다. 내 주체자로서의 생각이 중요하다. 호기심이 없으면 AI는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뭐 질문해야 걔 답을 주는 건데, 그쵸. 걔 파트너인데 질문을 안 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걔는 그 아까 말했지만 뭐 챗GPT 이렇게 뭐 이제 4, 5, 뭐 옴니 버전 다 나오고 있는데 공부 엄청 많이 한 똑똑한 친구예요. 그쵸. 질문을 해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대화형으로 자꾸 이렇게 답을 찾아가야 된다. 사실 그것도 어려운 게 질문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식의 시대가 거꾸로 온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이상한 거지만 AI 시대로 갈수록 상식의 시대가 올 거고 그 상식은 하나를 잘하는 거는 AI가 어차피 잘 알아요. 여러 개 분야를 접목해서 조금씩 아는 넓고 얕은 지식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쵸.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질문도 못 해. 이거 아는 사람은 질문하면서 질문을 받아 이걸 점점 두껍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AI 시대가 상식의 시대가 될 거고 상식의 시대는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시대가 거꾸로 올 거다. 그래서 여전히 애들한테 AI 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제 직업을 지킬 수 있고 AI 시대에 저는 어떻게 살아남나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지금은 그 답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음으로써 좋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자식한테 이걸 얘기한다면 꼭 취향을 가져. 취향이요? 취향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AI는 주체가 없다는 건 취향이 없다는 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취향이라는 게 호불호가 없어요. AI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나는 뭐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과일 향이 나고 무슨 이런 커피를 정말 마시고 싶어. 얘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뭐 기니까 했던데. 걔는 그렇게 만드는 거를 해줘라면 기가 막히게 하겠죠. 근데 그 시작점은 AI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서 AI를 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있어요. 그게 없으면 AI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저부터도 저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러니까 호불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취향을 가고 그 취향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AI는 일을 받는 사람이지 일을 시키는 사람은 항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취향, 호불호 이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학습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그렇죠. 업무하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게 상당히 바뀌어지는 상황이 오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도 이제 소소하게 같은 거를 이제 하는 또 그룹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AI까지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각광받고 그런 데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 공유하고 개발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인류를 더 어떻게 말하자면 더 풍족하게 만들고 더 개발시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AI를 통해서 더 정교하게 고도화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개발이나 더 맛있는 커피, 더 맛있는 맥주, 더 맛있는 와인 이런 것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사실 뭐 인류가 발전하면서 항상 해왔던 고민이고 업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AI가 넣으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하는 시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하겠네요.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오더를 내리는 주체로서로 이제 바라보고 그런 주체로서 일이 만들어지고 이럴 거라고 조금 기대한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 그걸 해서 결국은 이제 로코에나 그런 일을 좀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를 위해서 좀 어떤 걸 좀 하고 계시거나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선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이제 제조업 쪽으로 좀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죠. 핵심이니까요. 네, 핵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자율 제조라고 봅니다. 네, 자율 제조라고 보고 자율 제조의 핵심은 이제 AI 이제 저희가 이제 AGI라고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담는 AI 형태로 진화될 거다. 로봇도 아까 피지컬 AI와 마찬가지로 같은 휴머노이드로 진화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한 AI 제품들을 실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저희로 치면 이제 AMR이라든가 오토 모빌 로봇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이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을 실제 좋은 회사 인수 합병하거나
개발하는 형태로 이런 자유제조를 가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크게 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 실버 관점을 크게 디자인, 운영, 그다음에 그 보전 이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디자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AI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해석하고 있고, 운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뭐 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전 AI라고 해서 실제 어떠한 그 제품들을 딱 찍어가지고 그 찍은 거에 대한 불량 요소들을 사전에 학습해가지고 이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학습 모델링과 비교해서 실시간적으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문제를 계속 학습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레벨까지 정밀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는 요리 운영 관점의 AI를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 보존 관점에서는 보존이 실제로 활용되는 분야고 AI를 실제 현 기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핵심은 예지 보존입니다. 미리 고장나기 전에 트렌드를 분석해서 아까 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 로봇을 통해서 실행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단계의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분야로 따졌을 때 디자인, 운영, 보존의 관점이었고, 하우 관점에서 보면 그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엣지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로직스 AI라고 하는 뭐 디자인, 뷰전 AI라고 하는 운영, 가디언 AI라고 하는 보존 이런 것들이 엣지 솔루션 혹은 클라우드 솔루션으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엣지만 되고 어떤 건 클라우드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둘 다 되기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엣지는 현장단에서 바로 실시간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희 제조업 쪽은 실시간성에 근거해서 바로바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빠르죠. 비용도 좀 약간 저렴하겠고. 근데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제대로 이거 분석해가지고 학습 모델링을 돌려서 정밀 분석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난 이거 개발해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이 보전 부분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보다 이제 정밀한 분석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클라우드 솔루션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걸 좀 정돈하면 결국에 지금 제기한 거는 저희의 어떤 이 벤더로서의 디자인, 운영, 보존의 관점, 어떻게 하우 측면이지만 궁극점은 고객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은 저희가 여러 산업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제조업은 또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 수십 가지의 이런 거에 맞게끔 에너지가 됐든 어떤 이 배치 퍼포먼스가 됐든 자산 관리가 됐든 이렇게 맞는 아까 말씀 그런 기술에 근간한 우리가 흔히 핸드폰에 앱을 만들듯이 그런 앱들 형태로 해서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AI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밸류를 주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게 다시 시스템을 좀 쉽게 만든다, 자동화한다는 게 아니라 좀 누구나 좀 원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되게 발전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단순 하나하나의 어떤 뭐 개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지만 전체 어떤 저희는 이런 AI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센터에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AI들이 실제 동작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소스들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전체 플랫폼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궁극의 고객의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좀 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각각 회사마다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도 저희가 오늘 전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사실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이 AI나 뭐 피지컬 AI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이 우리 제조업이나 이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얘기한 대로 제조업이 좀 다르다고 했을 때 제조업에 대한 뭐 완전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니면 제조업에 대한 아까 뭐 가용성, 그죠? 그다음에 실시간성, 신뢰성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걸 도전 과제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메인 엑스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아가면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이런 최신의 기술들이 실제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접목돼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좀 말씀하신 좀 미래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돼서 네, 보일 수 있는 좀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기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도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빠르게 더 진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약간 뭐 AI에 대한 약간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더하기 빼기에서 더하기가 크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흔히 이렇게 요즘에 그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금융 사고 사기 보이스피싱 많습니다만 점점 더 진화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실보다는 득이 훨씬 커서 그런데 이 AI 쪽에서는 요즘 뭐 일상생활에 뭐 딥페이크부터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보다는 득이 엄청 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트렌드로서는 무서울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좀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뭐 대안을 좀 더 마련하면서 또 AI를 활용하면 네. 좀 더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권희혁 본부장님과 함께 이제 제조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덕분에 굉장히 재밌고 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치드메콜의 남영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